네, 안녕하세요. 김현편님 문법을 담당하는 정혜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친구들의 고민 과목인 문법 과목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입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특히 두려움이 심합니다. 쌤, 제가 영어 베이스가 없는데 과연 편입 영어 할 수 있을까요? 쌤, 제가 수능 영어 4, 5등급 정도 나왔어요. 과연 편입 영어 할 수 있을까요? 네, 단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노를 젓지 못하는 사람이 망망대해에 있다면 누구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한테 노를 젓는 방법과 정확한 방향성을 알려준다면 누구나 또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총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의 첫 번째가 구문 학습과 병행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친구들이 문법 생각하면은 문법은 그냥 이론을 암기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서 암기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가 빈번할 겁니다. 그 중간에 무언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게 바로 구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생각보다 문법을 많이 알고 있어요. 다만 그 문법적 지식이 파편적이거나 아니면 부정확한 경우가 많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총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론 한 권은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책 한 권을 돌리시든 아니면 학원에 나오셔서 같이 한번 이론을 정리하시든 아니면 인강도 좋습니다. 한번 이론책은 한번 정리를 하셔서 전체 큰 틀은 한번 잡으셔야 돼요. 이거에다가 플러스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지금 강조드리는 구문 학습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금 요즘에 있어서의 최근 문법 트렌드를 보시면은 지금처럼 장문형이 트렌드입니다. 한 문장이 굉장히 길다는 거죠. 다음 문제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여학생들의 목표하는 대학교죠. 이화여대에서의 17년도에 22번도 이렇게나 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길죠. 딱 봐도 이게 내가 과연 알고 있는 그 문법적 지식을 확인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문제도 한 번만 더 보신다면 한양대 문제입니다. 한양대 서울 캠퍼스에서 19년도 3번 문제가 이렇게 길어요. 네. 한번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이 중에서의 C번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C번을 보시면 이 문장이 한 문장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themselves, 뭔가의 self가 붙거나 selves 붙는다면 얘를 제기 대명사라고 해서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사용을 합니다. 네, 편입에서도 이 정도의 개념만 있으시면 돼요. 다만 한번 볼게요. 이게 과연 주어와 목적어와 똑같아서 제기 대명사를 잘 사용을 했습니까? 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문장도 일단 길어지면서 in order to 부정사에서의 목적어 자리이고 이거의 주어가 누구지? 앞에 있는 one 아이디어인가? 아니면 to 부정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passages 이 명사인가? 이 passages 명사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네,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여기가 바로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첫 번째로 문장을 보면서 단어에 한번 멘붕이 걸려요. 두 번째로 문장이 길어지면서 문장을 파악하는데 두 번째로 멘붕이 와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편입 이론을 떠올리기는 당연히 만무합니다. 그쵸? 그래서 반드시 이론을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꼭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장문형의 편입 구문을 한번 책을 보시면서 주어가 어디, 목적어가 어디, 수식어구가 어디, 문장 구조를 장문형으로 끊어 읽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바로 구문학습이고 이 구조를 파악하면서 관련된 이론을 접목시켜야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강조드리는 거는 구문학습을 반드시 병행하셔라 이고 두 번째로 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오답 노트입니다. 네, 저도 편입을 준비했었고 편입까지도 했었어요. 편입을 준비하는 시기에 제가 학생 때 생각해보면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하다가 내가 투자하는 시간이 내가 머리가 좋지 않으니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간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가 투자하는 공부하는 시간이 매분 매 시간이 다 점수에 직결되는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내는 게 바로 메타인지 공부법이에요. 이게 메타인지 공부법이라고 하는 게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 거와 내가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은 자다가 일어나도 물어보면 압니다. 그런 거는 빠르게 패스를 해주고, 그리고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한 뒤에 이 모르는 것을 채워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내가 틀린 게 내가 다음번에는 맞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5점, 10점이 늘어가면서 점수가 향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문법에서도 적용을 하다 보면은 바로 이 오답 노트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반드시 하셔야 하는데 이 오답 노트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단순히 문제 적고 밑에다가 해설 적고 하는 거는 오답 노트가 아니에요. 정확한 나만의 오답 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를 사용을 했는데 첫 번째, 내 문제점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란색으로 problem이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먼저 내 문제를 한번 적어봅니다. 내가 왜 틀렸을까? 이 문제를. 내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 1번, 이론을 몰라서 틀릴 수도 있고요. 2번, 이론은 아는데 내가 그게 기억이 안 나. 까먹어서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장 구조가 길어져서 파악이 어려우니까 이게 과연 무엇을 물어보는지 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분석해보고 내가 예를 들어 이론이 알고 있는데 까먹었어. 그게 나의 문제점이야. 그러면 그에 대해서 밑에서의 솔루션이라고 적으면서 솔루션이라고 적으면서 당연히 해결책은 이거를 암기하면 다음번에는 맞출 수 있겠죠. 솔루션이 명확하게 나오고 이에 따라서 공부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계속 채워가시다 보면은 다음번에는 안 틀릴 수가 있겠죠. 한번 예를 들어서 이 친구도 봤더니 네, 이거는 실제 제가 학생들한테 다 시키는 방법이고요. 제가 담당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렇게 문법은 오답 노트를 시킵니다. 이 친구도 이 올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32.5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80점, 90점을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성적이 많이 오른 친구죠. 이 친구의 예를 들어보서 지금 3번 문제를 본다면 3번에서가 자기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 친구는 수동태에서 by 이외에 쓰는 전치사를 satisfied with를 암기하지 않았대요. 안 외웠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틀렸고 당연히 이에 대한 솔루션은 by 이외에 쓰는 전치사를 암기를 하면은 다음번엔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틀리는 것만 틀리게 돼요. 나는 약한 파트가 딱 결정이 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를 봤더니 이번에서도 문제는 수동태에서 by 이외에 쓰는 전치사를 외우지를 않았대요. 또한 이유인 거죠. 외워야겠죠. 그래서 솔루션이 당연히 이에 대해서 암기를 하신다면 다음번에는 틀리지 않을 겁니다. 공부 방향이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문법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론만 생각을 할 텐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처럼 이론에다가 플러스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구문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이렇게 약한 파트를 딱 내가 스스로 분석을 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스스로의 공부 방법을 딱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내가 틀리는 게 맞는 걸로 되는 거고 그렇게 5점, 10점 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향상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서는 제가 이제까지 말했던 부분을 총 상반기 6월까지 문법은 끝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는 1번, 이론은 한번 돌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론 한번 정리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론 하시면서 구문을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문 공부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제는 좀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문제풀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문제 풀면서 오답 정리까지가 총 4가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 정리, 그 다음에 구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제풀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답 정리. 이렇게 총 4가지를 공부하는 데는 적어도 3개월, 4개월은 걸립니다. 3개월, 4개월이 걸려야 문법 문제 5문제 맞출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과목은 맞아요. 근데 대신에 한번 이렇게 문법을 잡고 나면요, 그 다음에 문법은 안 틀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문법은 점수를 서브하는 파트가 됩니다. 전체 점수에서 내 점수를 서브해주는 효자 과목이 이제는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문법은 잡으셔야 되고, 문법을 안 잡고 합격을 한다? 이거는 말이 좀 안 돼요. 당연히 우리는 합격 점수가 높기 때문에 문법으로 점수를 서브하고 나머지에서 어려운 부분을 틀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반드시 잡으셔야 되는데,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최소 6월까지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최소 3월 달 안에는 시작을 하셔야 되고, 아니요, 자기는 나는 이것보다 조금 베이스가 약해요. 당연히 더 일찍 시작하셔야 되고요. 편입은 그래서 일찍 시작하면 일찍 시작할수록 합격률은 압도적으로 높아요. 왜냐? 양이 많기 때문에, 할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6월까지 문법을 마무리를 짓고 7월 달은 가셔서 더 중요한 파트인 독해 파트를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편입 성공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꼭 반드시 최대한 일찍 시작을 하셔서 이 문법을 일찍 잡고, 그 다음에 어려운 파트인 우리가 논리나 아니면 독해 파트로 공부를 넘어가는, 이렇게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은 합리적인 선택은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근데 다만 여기서 지금 이미 한번 생각을 했어요. 편입을 결심을 한번 했어요. 그럼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시작하시면,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빠르다라고 할 수가 또 없습니다. 사실 10월, 11월 달에 시작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렇게 학원까지 나온 김에 편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서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조금씩 이 바탕을 이렇게 다져 나가시면은 나중에 훨씬 도움이 되고 합격률이 다른 친구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학생간으로 우리 친구들이 같이 공부를 하게 되신다면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거고, 오답 노트 하는 방법, 구문까지도 제가 책이 아니라 저만의 자료로 구문 정리까지도 같이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같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은 좋은 시간 갖고 설명을 잘 들으시고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